그렇게 사람 많던 곳에 이젠 고양이들만 있네요. 어, 저도 할 게 없어서 고양이들 밥만 챙겨주고 있습니다. 벚꽃이 필 때마다 가슴이 막힙니다. 사람들은 진해 군항제 보러 400만 명씩 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그 벚꽃 아래서 전부 잃었습니다. 1992년부터 30년 중원 로타리에서 횟집을 했습니다. 해군 15,000명 시절 주말이면 대기표가 50번까지 찍혔습니다. 월 매출 2천만 원. 아들 둘 대학 보내고 건물 2채 올렸습니다. 진해에서 모르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군 작전사령부가 부산으로 가버렸습니다. 15,000명이 5,000명으로 줄었습니다. 단골이 사라지니 매출이 3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군항제 열흘만 반짝 붐비고 나머지 355일은 파리만 날렸습니다. 결국 가게 접고 건물 경매 넘기고 지금은 펫카페 앞에서 고양이 밥이나 줍니다. 벚꽃은 저한테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그런지 아시게 됩니다. 당신 인생에 같은 실수 없게 댓글 하나 남겨주십시오. 1992년 봄이었습니다. 28살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 손질하던 시절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고무장갑 끼고 칼을 잡았습니다. 손에서 비린내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손톱 밑에 비린내가 배어 있었습니다. 월급은 80만 원이었습니다. 방 한 칸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 진해에서 횟집 하던 선배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중원 로타리에 자리 하나 났다고 했습니다. 해군 작전사령부 정문에서 300m 군인들이 매일 쏟아져 나오는 길목이라고 했습니다. 선배 말이 이랬습니다. 여기는 장사가 안 될 수가 없다. 해군만 15,000명이다. 주말에는 면회 온 가족들까지 합치면 거리에 사람이 넘친다. 내가 생선 손질은 잘하니까 횟집 차려라. 내가 자리 봐줄게. 그 말 듣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부산에서 평생 남의 밑에서 칼질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 내 가게가 있어야 했습니다.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진해 가자. 거기서 횟집 해보자. 아내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돈은 어디서 구하세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때 가진 돈이 3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횟집 하나 차리려면 최소 2천만 원은 있어야 했습니다. 보증금에 인테리어에 냉장고에 수족관에 계산하면 할수록 막막했습니다. 결국 장인어른한테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돈 좀 빌려주십시오. 진해에서 횟집 하면 반드시 갚겠습니다. 장인어른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러더니 통장을 꺼내셨습니다. 1,500만 원이었습니다. 평생 농사지어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 받아들고 기차를 탔습니다. 부산에서 진해까지 40분. 창밖으로 벚나무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아직 꽃은 피지 않았지만 가지마다 봉오리가 맺혀 있었습니다. 곧 벚꽃이 터지겠구나 싶었습니다. 진해역에 내리니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3월인데도 바닷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코트깃을 여미고 중원 로타리 쪽으로 걸었습니다. 선배가 말해준 가게 자리가 보였습니다. 2층 건물 1층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간판은 떼어져 있었고 유리창에 먼지가 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기가 내 가게가 될 곳이구나. 여기서 장사해서 돈 벌어야겠구나. 먼지 낀 바닥을 쓸면서 생각했습니다. 5년만 고생하자. 5년만 악착같이 벌면 장인어른 돈도 갚고 아이들 학비도 마련할 수 있을 거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5년이 아니라 30년이 걸릴 줄은, 그리고 30년 뒤에 전부 잃게 될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아끼려고 직접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낮에는 공사하고 밤에는 부산 자갈치 시장에 가서 거래처를 뚫었습니다. 싱싱한 생선을 싸게 받아야 횟집이 돌아갑니다. 새벽 2시에 트럭이 오면 물건 받고 아침 6시에 돌아와서 또 일했습니다. 아내는 수족관 청소를 했습니다. 아이 둘은 부산 친정에 맡겨두고 왔습니다. 한 달 동안 부부가 같이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렇게 해서 4월 초 개업을 했습니다. 가게 이름은 진해횟집으로 정했습니다. 단순하지만 기억하기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업 첫날 손님이 3팀 왔습니다. 모두 해군 부사관들이었습니다. 군복 위에 점퍼를 걸치고 들어와서 소주 마시며 회를 먹었습니다. 계산할 때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회가 신선하네요. 자주 올게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가게 문 닫고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아내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개업 첫 해는 악전고투였습니다. 손님이 오다가 안 오다가 했습니다. 어떤 날은 저녁까지 손님이 한 팀도 없었습니다. 그런 날은 수족관 안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들 보면서 한숨만 나왔습니다. 재료비는 매일 나가는데 매출은 들쭉날쭉했습니다. 장인 어른한테 빌린 돈 이자도 내야 했습니다. 아내는 새벽까지 설거지를 하고 저는 장부를 보면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러다 여름이 왔습니다. 해군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중원로타리에 새로 생긴 횟집, 회가 신선하고 양이 많다더라. 그 소문 덕분에 손님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군인들은 월급 받으면 동료들과 회식을 했습니다. 저녁 6시만 되면 군복 입은 청년들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8개가 꽉 찼습니다. 주방에서 회 뜨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홀에서 주문받고 서빙하고 계산했습니다. 밤 11시 넘어서 마지막 손님 보내고 나면 둘 다 녹초가 됐습니다. 그런데 힘들어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장사가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한 달 지나고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월 매출 800만 원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렇게 큰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이 속도면 3년 안에 빚 다 갚겠다. 아내가 웃었습니다. 당신 고생 많았어요. 그 웃음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1995년 개업 3년차가 되니 가게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단골이 생겼습니다. 해군 부사관들이 후배들 데리고 왔습니다. 선배, 여기 회 맛있어요. 사장님이 인심도 좋고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단골들은 저를 사장님 대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웠습니다. 제가 무슨 아버지입니까? 그런데 한 부사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진짜 아버지는 멀리 계시잖아요. 여기 와서 밥 먹으면 집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말 듣고 목이 메었습니다. 군인들이 대부분 2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고향 떠나 타지에서 복무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부모 얼굴 보기 힘든 아이들한테 제가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된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그냥 장사가 아니라 아이들 밥 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회도 더 신경 써서 떴습니다. 반찬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손님이 남긴 밥 보면 왜 못 먹었나 물어봤습니다. 입에 안 맞았으면 말해라. 다음에 고쳐줄게. 그렇게 하니까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 입소문이 해군 부대 전체로 퍼졌습니다. 중원로타리 해군 아버지네 가게. 회 맛있고 사장님 인심 좋고 집 같은데. 주말이면 대기줄이 골목까지 늘어섰습니다. 대기표 신번까지 찍힌 날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직원 좀 써야 하지 않아요. 둘이서 감당이 안 돼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1996년 직원을 2명 뽑았습니다. 주방 보조 1명,
홀서빙 1명. 월급 주고 나니까 손에 남는 돈은 줄었지만 몸은 좀 편해졌습니다. 월 매출이 1,000만 원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한테 빌린 돈을 다 갚았습니다. 설날에 장인어른 댁에 가서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장인어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가 고생했지. 앞으로도 잘해봐. 그 손이 거칠고 따뜻했습니다. 평생 농사지은 손이었습니다. 그 손에서 받은 1,500만 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해 가을 부산 친정에 맡겨뒀던 아이들을 진해로 데려왔습니다. 큰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작은아들이 유치원이었습니다. 중원로타리 근처에 전세방을 얻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가게로 왔습니다. 숙제하다가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창고 구석에서 잤습니다. 가게가 집이 되고 집이 가게가 됐습니다. 피곤했지만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저녁에 손님 다 보내고 아이들 얼굴 보면 피로가 풀렸습니다. 1998년이 되니 가게가 완전히 궤도에 올랐습니다. 직원이 6명으로 늘었습니다. 주방에 셋, 홀에 셋. 저는 직접 칼을 잡는 일이 줄었습니다. 대신 장부 관리하고 거래처 관리하고 직원들 챙기는 일을 했습니다. 사장 노릇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월 매출이 2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한 달에 2천만 원이면 1년에 2억 4천만 원입니다. 물론 다 남는 건 아니었습니다. 재료비, 인건비, 월세, 세금 다 빼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월 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월급 80만 원 받던 시절과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그 즈음 해군들 사이에서 제 별명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해군 아버지. 새로 전입 온 병사들한테 선임들이 말했답니다. 중원로타리에 해군 아버지네 가게 있어. 거기 가면 집밥 같은 거 먹을 수 있어. 휴가 나가기 전에 꼭 가봐. 그런 식으로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제대하는 부사관이 찾아와서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3년 동안 잘 먹었습니다. 저녁하고도 꼭 올게요. 그러면서 고개 숙여 인사하는 청년들 보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돈이 좀 모이니 욕심이 생겼습니다. 건물을 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월세 내는 돈이 아까웠습니다. 당시 중원로타리 건물 시세가 2층짜리 기준으로 3억 원 정도 했습니다. 가게 임대에서 장사하던 건물 주인이 마침 팔 생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은행 대출 2억 원 받고 제 돈 1억 원 보태서 샀습니다. 2000년 봄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는 손이 떨렸습니다. 내 건물이 생겼다. 이 감격을 말로 못하겠습니다. 건물 사고 나니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3년 뒤에 바로 옆 건물도 샀습니다. 2003년이었습니다. 두 번째 건물은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대출 2억 5천만 원에 제 돈 1억 원. 건물 두 채가 생긴 겁니다. 직원들한테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열심히 하면 나처럼 될 수 있어. 성실하게 살면 복이 온다. 그때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이들도 잘 컸습니다. 큰아들이 고등학교 들어갔습니다. 작은아들이 중학교 입학했습니다. 둘 다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서울 가서 대학 다니고 싶어요. 서울대 가고 싶어요. 그 말 듣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내 아들이 서울대를 간다고.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 손질하던 내 아들이. 등록금은 내가 다 대줄게.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그 즈음 진해가 한창 좋았습니다. 해군이 15,000명 있었습니다. 중원로타리 상권이 활기를 띠었습니다. 저녁만 되면 군복 입은 청년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횟집, 고깃집, 치킨집, 술집, 어디나 손님이 넘쳤습니다. 군항제 때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벚꽃 구경하고 회 먹고 갔습니다. 열흘 동안 매출이 평소 한 달치와 맞먹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제 인생의 전성기였습니다. 건물 2채에 직원 6명, 월 매출 2천만 원, 아들 둘 대학 보낼 돈 모으고 있었습니다. 아내한테 금목걸이도 해줬습니다. 10년 고생한 보답이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웃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야, 당신이 고생했지. 서로 고맙다고 하면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중원로타리 상인의 총무도 맡게 됐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신망이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상인의 모임에 나가면 젊은 사장들이 인사했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장사 잘 되시죠? 이런 인사 받으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진해에서 뿌리 내리고 사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평생 여기서 장사하다가 늙어서 아들한테 물려주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2010년 7월 1일.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산, 진해, 창원이 합쳐져서 통합 창원시가 출범했습니다. 뉴스에서 대서특필했습니다. 인구 108만 명의 초대형 도시 탄생. 경남의 중심 도시가 된다고 했습니다. 상인의 모임에서 다들 환호했습니다. 이제 진해도 발전하겠네. 창원 돈이 진해로 흘러오겠네. 저도 같이 기뻐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더진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해군들은 여전히 왔습니다. 중원로타리는 여전히 붐볐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진해 사람들의 발길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진해에서 다 해결했습니다. 쇼핑도 진해, 외식도 진해. 그런데 통합 이후에는 버스 타고 창원으로 갔습니다. 창원에 롯데백화점이 있었습니다. 대형 마트도 있었습니다. 진해보다 물건이 많고 볼거리가 많았습니다. 진해 상권이 조금씩 위축됐습니다. 주민들이 빠져나가니 가게들이 어려워졌습니다. 옷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구두 가게가 사라졌습니다. 작은 슈퍼마켓이 망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간판이 꺼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걱정을 안 했습니다. 횟집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해군들이 있는 한 장사는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해군 작전사령부가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겁니다. 작전사령부가 진해의 심장이었습니다. 거기 소속된 군인들이 중원로타리 상권의 절반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게 부산으로 간다고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마 헛소문이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헛소문이 아니었습니다. 2014년 해군 작전사령부가 정말 부산으로 이전했습니다. 군인들이 트럭에 짐 싣고 떠나는 걸 봤습니다. 30년 단골이었던 부사관이 인사하러 왔습니다. 아버지, 저 부산으로 가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 손을 잡는데 말이 안 나왔습니다. 잘 가라. 건강해라.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작전사령부가 빠지니까 군인 수가 확 줄었습니다. 15,000명이 10,000명으로, 10,000명이 7,000명으로 결국 5,000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중원로타리가 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 예전 같으면 군복 입은 청년들로 푹 쩍였을 시간인데 거리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한 팀, 두 팀. 어떤 날은 아예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할 일 없이 서 있었습니다. 수족관의 물고기들만 뱅글뱅글 헤엄쳤습니다. 매출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월 2천만 원 하던 게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5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직원 월급 주기가 빠듯해졌습니다. 결국 직원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6명을 넷으로, 넷을 둘로 줄였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미안하다. 장사가 안 돼서 그렇다. 직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사장님. 다른 데 알아볼게요. 그렇게 말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가게가 조용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시끄러워서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조용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수족관 필터 소리, 그것만 들렸습니다. 아내가 다시 홀에 나와서 서빙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1992년 개업 초창기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희망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도 군항제만 믿었습니다. 매년 4월 초 열흘 동안 벚꽃 축제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400만 명이 왔습니다. 그 열흘 동안은 손님이 터졌습니다.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열흘 장사해서 2달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 돈으로 나머지 11달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군항제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손님이 와도 제 가게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관광객들은 대부분 여자천 쪽 벚꽃 터널에 몰렸습니다. 거기에 장돌뱅이 장사꾼들이 천막 치고 있었습니다. 돼지 바베큐, 해물 파전, 고래고기. 반 접시에 5만 원 받았습니다. 파전 하나에 2만 원. 바가지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줄을 섰습니다. 벚꽃 보러 왔으니 현장에서 뭐라도 먹어야 한다는 심리였습니다. 중원로 타리까지 오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여자천에서 벚꽃 보고 바로 떠났습니다. 진해 시내를 둘러볼 생각을 안 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와도 제 가게 앞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군항제 열흘 중에 진짜 손님 많은 날은 주말 이틀뿐이었습니다. 나머지 8일은 평소보다 조금 나은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군항제 끝나면 더 힘들었습니다. 벚꽃 지면 관광객이 썰물처럼 빠졌습니다. 400만 명이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중원 로타리는 다시 유령 거리가 됐습니다. 해군도 줄었으니 평일 장사는 거의 안 됐습니다. 점심에 손님 한두 팀, 저녁에 서너 팀. 그게 전부였습니다. 1년 365일 중에서 355일은 팔이 날리는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망하는 거 맞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데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30년 키운 가게를 어떻게 접습니까? 해군 15,000명 밥 해주던 손이 해군 아버지라 불리던 사람이 어떻게 간판을 내립니까? 자존심이 그걸 허락 안 했습니다. 그래서 버텼습니다.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건물 담보로 대출받아서 운영비 충당했습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올해만 지나면 나아지겠지. 해군이 다시 늘겠지. 진해가 다시 살아나겠지. 그런 헛된 희망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2018년 군항제 때였습니다. 열흘 장사하고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매출이 예년의 3분의 1이었습니다. 이상해서 밖에 나가봤습니다. 벚꽃은 만개했는데 중원 로타리는 한산했습니다. 왜 그런가 싶어서 여자천 쪽으로 가봤습니다. 거기는 인산이네였습니다. 장돌뱅이 천막에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5만 원짜리 바베큐 사 먹으면서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 광경 보는데 현기증이 났습니다. 400만 명이 와도 제 가게에는 안 오는 거였습니다. 군항제가 진해 상권을 살린다고 했는데 정작 돈은 다 외지인 장사꾼들이 가져갔습니다. 장돌뱅이들은 열을 벌어서 다른 축제로 떠났습니다. 남는 건 진해 상인들 한숨뿐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군항제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열흘의 환상이 나머지 355일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2019년 겨울이었습니다.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아침에 가게 청소하다가 갑자기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구급차 불러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과로로 인한 빈혈입니다. 검사 더 해봐야 하는데 다른 이상 소견도 있습니다. 정밀 검사 받으세요.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암 2기였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30년 동안 새벽까지 일하고 피곤해도 쉬지 못하고 그게 병이 된 거였습니다. 아내가 저보다 더 담담했습니다. 어쩔 수 없지 뭐. 수술하면 되겠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몰래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술비가 3천만 원이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가게 매출로는 어림없었습니다. 결국 건물을 팔았습니다. 두 번째로 산 건물 3억 5천에 샀던 건물을 2억에 팔았습니다. 시세가 폭락한 거였습니다. 중원로탈이 건물값이 바닥을 뚫었습니다. 상권이 죽으니 건물을 사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헐값에 넘겼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암 부위 다 제거했습니다. 추적 검사 잘 받으시면 됩니다.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았습니다. 그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어. 이제 쉬어. 내가 다 할게.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이 해야지. 혼자 어떻게 해요? 그런데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오래 서 있지를 못했습니다. 조금만 일하면 피곤해했습니다. 결국 가게 일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직원은 이미 다 내보낸 상태였습니다. 새벽에 장 보고 점심 준비하고 손님 받고 저녁 영업하고 설거지하고 정산하고 하루가 20시간이어도 모자랐습니다. 아들들한테 연락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 좀 도와줄 수 있냐?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빠듯해요. 서울 물가가 장난 아니에요. 작은아들은 연락이 안 됐습니다. 나중에 안 건데 사업한다고 빚을 졌답니다. 도움은커녕 걔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2020년 봄 군항제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이었습니다. 전국에 감염병이 퍼져서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그나마 열흘 장사해서 버티던 건데 그것마저 없어졌습니다. 손님이 거의 끊겼습니다. 가게 문 열어도 하루 종일 손님이 한 팀도 없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월세는 없었지만 대출 이자는 매달 나갔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해 여름 아내가 다시 쓰러졌습니다. 암이 재발했습니다. 이번에는 전이가 됐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치료가 어렵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무슨 마음의 준비를 합니까? 30년 같이 산 사람인데, 새벽까지 같이 설거지하고 힘들 때 손잡아 주던 사람인데, 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을 권했습니다. 편하게 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창자를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편하게 가시다니. 안 가면 안 됩니까? 가지 말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런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못했습니다. 아내 앞에서 울 수가 없었습니다. 2020년 가을 아내가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고마웠어요. 힘들어도 잘 살아요. 그 말 남기고 갔습니다. 장례식장에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진해 상인들 몇 명, 옛날 단골 군인 몇 명. 큰아들이 왔다가 바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작은아들은 연락이 안 됐습니다. 빈소를 지키는 게 저 혼자였습니다. 아내 보내고 나니 살 의욕이 없었습니다. 가게 문 여는 게 귀찮았습니다. 손님 받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열었습니다. 달리할 게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가게에 갔습니다. 손님 없는 가게에 앉아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녁에 문 닫고 집에 가면 빈 방이었습니다. 아내가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화장대, 옷장, 슬리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2021년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이자가 연체됐습니다. 상환 계획을 제시하세요. 돈이 없었습니다. 가게 매출로는 이자도 못 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이 3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걸로 몇 달 버티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았습니다. 은행이 담보권을 행사했습니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땀 흘려 산 건물, 3억 주고 산 건물, 30년 장사한 건물이 경매장에 나왔습니다. 낙찰가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대출금이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건물 팔아도 빚이 남았습니다. 3천만 원 빚을 더 지게 됐습니다. 가게를 비워야 했습니다. 30년 된 간판을 떼어냈습니다. 진해횟집 4글자. 페인트가 발에 있었습니다. 이 간판 달고 얼마나 많은 손님을 맞았습니까? 해군 15,000명이 드나들던 가게입니다. 해군 아버지라 불리던 내가 이 간판 아래서 늙었습니다. 간판 내리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사다리에서 내려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족관 물을 빼고 물고기를 옮겼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비웠습니다. 테이블과 의자를 치웠습니다. 텅 빈 가게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벽에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액자 걸었던 자리, 시계 걸었던 자리. 30년 세월의 흔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숙제했습니다. 여기서 아내가 설거지했습니다. 여기서 단골들이 아버지 불렀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철컹 소리가 났습니다. 자물쇠 채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뒤돌아서 걸었습니다. 뒤는 안 봤습니다. 보면 다시 못 갈 것 같았습니다. 중원로탈이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3월이었습니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예쁘다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냥 원망스러웠습니다. 진해에 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 만나기 싫었습니다. 해군 아버지 망했다는 소문 듣기 싫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트렁크 2개의 옷가지와 안에 유품 넣었습니다. 큰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서울 갈까 하는데 아들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 좁아요. 방 한 칸밖에 없어요. 그 말 듣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끊고 나서 한참 있었습니다. 결국 진해를 못 떠났습니다. 갈 데가 없었습니다. 서울 아들 집은 안 되고 작은 아들은 연락이 안 되고 월세방 구할 돈도 빠듯했습니다. 빚 3천만 원에 통장에 100만 원. 어디서 뭘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2023년입니다. 저는 올해 68살입니다. 진해 학계마을에 조그만 월세방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입니다. 폐지 주워서 생활비 법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손수레 끌고 동네 돌아다닙니다. 박스 줍고 캔 줍고 병 줍습니다. 하루 종일 걸으면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걸로 밥 사 먹고 월세 내면 빠듯합니다. 학계마을에 펫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문 닫은 지 오래된 가게입니다. 거기 처마 밑에 고양이들이 삽니다. 3마리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마리가 따라왔습니다. 야옹하면서 발치에 비볐습니다. 배가 고픈 거였습니다. 마침 주머니에 참치캔이 있었습니다. 폐지 팔고 따려다 먹으려던 건데 고양이한테 줬습니다. 그 뒤로 매일 갔습니다. 고양이 밥 주러요. 사료 사다가 그릇에 덜어줍니다. 고양이들이 밥 먹는 거 보면서 앉아 있습니다. 그 시간이 하루 중에 제일 편합니다. 아무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고양이들 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아내 생각도 나고 가게 생각도 나고 그런데
고양이들 보면 마음이 좀 누그러집니다. 가끔 옛 단골이 생각납니다. 해군 부사관들, 갓 입대한 병사들, 아버지 부르던 청년들. 지금쯤 다 중년이 됐을 겁니다. 결혼하고 애 낳고 살고 있겠지요. 가끔 저를 떠올릴까요? 중원로타리 횟집 아버지. 회 잘 떠주고 반찬 푸짐하게 주던 아버지. 아마 잊었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잘 살고 있으면 됐습니다. 건물 2채에 직원 6명. 월 매출 2천만 원. 진해에서 모르는 사람 없던 횟집 사장. 그게 제 전성기였습니다. 지금은 폐지 줍는 노인입니다. 고양이 밥 주는 게 하루 일과인 사람입니다. 30년 장사해서 남은 게 이겁니다. 트렁크 2개와 빚 3천만 원. 그리고 고양이 3마리. 후회가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통합 창원시 됐을 때 가게 접을걸. 해군 이전한다고 했을 때 건물 팔걸. 그때 팔았으면 제값 받았을 겁니다. 빚 안 지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문제였습니다. 해군 아버지라는 이름이 족쇄였습니다. 그거 지키겠다고 버티다가 전부 잃었습니다. 세상이 변하면 나도 변해야 합니다. 안 바뀌면 쓸려나갑니다. 진해가 그랬습니다. 해군도시라는 이름에 취해서 변화를 안 받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해군 아버지라는 이름에 취해서 현실을 안 받습니다. 결국 둘 다 몰락했습니다. 진해도 저도. 그래도 아침에 눈은 뜹니다. 고양이들 밥 줘야 하니까요. 그 녀석들이 배고파할 거 생각하면 일어나게 됩니다. 어쩌면 제가 고양이한테 밥 주는 게 아니라 고양이들이 저한테 살아갈 이유를 주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댓글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힘내세요. 그 한마디면 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한테 거울이 됐으면 합니다. 세상이 변할 때 나도 변해야 한다는 거. 자존심 붙잡고 버티다 전부 잃을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제가 이 이야기 한 보람이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